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하 네 번째 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 선왕이 맹자에게 별궁으로 초대를 해서 어진 사람들, 현자들도 이런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맹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선왕의 조상인 제경공과 그의 신하인 제 안자 안평중과의 대화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안평중의 이야기를 보시다가 다 마저 보지 못하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평중이 지난번에 이제 선왕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천자든 제후든 다 공적인 업무로 길을 나서고 어딘가를 여행을 하고 그러지, 개인적인 어떤 취미 생활로 여행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금이 한 번씩 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폐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백성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라 속담에서 우리 임금님이 놀러 다니셔야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왕의 사례와 달리 요즘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안평중이 재경공한테 말하는 장면입니다. 금야에는 불연하야 그랬죠. 금야.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서라고 해서, 그렇지가 이제 지난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선왕의 그런 사례들하고는 다르게 이런 거죠. 그렇지 않아서 사행이 양식하야 그랬습니다. 요 사가 스승사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무리사자고요. 무리. 그리고 이것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임금이 길을 나서면 엄청난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돼 있어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임금이 궁궐을 나서면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다 따라가야 됩니다. 뭐 음식 조리 기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입으시는 옷, 뭐 잠자리, 뭐 전부 다 따라갔어야 했을 테니까 엄청난 대규모 이동이 벌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겠죠. 그 무리들이 길을 나서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님이 A라는 지역을 갔다. 그러면 양식을 가져가느냐? 뭐 일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현지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이다 그러면 조선의 임금이 뭐 거기까지 가시지도 않았겠지만 조선의 한양에 계시는 임금이 대전을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전을 갈 때 대전에 가셔서 드실 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겠죠. 대전에서 쌀 같은 것들이야, 기본적인 것들은 대전에서 공급을, 임금님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임금님이 가는데 막 한 1000여 명이 갔다. 이제 중국의 황제 같으면 이제 더 그러겠죠. 엄청난 임금 가면 양식을 다 먹어 치운다고요. 거기 그 작은 지역에 있는 그 양식들을 갑자기 내려온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다 먹어 치워요. 사행이 양식하야.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 임금님을, 또 임금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대접하느라고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양식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발하는데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자불식하며 노자불식을 해요. 굶주린 사람들이, 굶주린 백성들이 밥을 먹지를 못하고 힘든 사람들이 쉬지를 못해요. 그 임금님 때문에. 그 임금님 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경견서참하야 민내 작특이언을 그랬죠. 경견이라는 것은 눈짓으로, 그러니까 임금이 A라는 지역을 갔다.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대접하느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눈빛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대접해야 되고 막 이제 하는 그 불만을, 요게 이제 눈빛으로 서로 흘겨보면서, 눈을 흘기면서 서로 비방을 해요.
이 사람들을, 여기 찾아온 이 사람들을. 그래서 민내 작특이언을, 백성들이 특을 짓는다. 이게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여기 이 사람들도 자기 신하들이고 백성들이고, 여기에 있는 여기 이 사람들도 자기 신하들이고 백성들이고 하니까 설마 임금이 너희들 여기 가가지고 이쪽을 아주 그냥 황폐화 시켜놔라 이럴 리는 없잖아요, 임금이. 근데 임금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부하겠죠. 너희들 여기 가더라도 가능한 폐를 끼치지 마라, 그 지역에. 이렇게 임금은 당부하겠지만 얘들이 그 생각을 하냐 그 말입니다. 얘들이 그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점령군처럼 뭐 내놓으라, 뭐 해라, 뭐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방명항민이에요. 요 방명이라는 게 명을 어기다. 요 명은 임금님이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명을 했는데 그 명을 어기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학대해서 음식 양류하여 마시고 먹는 것을 마치 물 흐르는 것처럼 그냥 흥청망청 먹어치우고 마시고 막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연황망하야 위제후우하니이다. 유연황망이라는 이 네 글자는 뒤에 맹자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요 유연이라는 것은 뱃놀이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황이라는 것은 사냥을 말하는 거고, 요 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 취미, 오락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서 제후우하나니다. 제후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제후의 법도가 됩니다라는 말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후의 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제후의 근심거리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게 오늘날의 그 임금들이 놀이할 때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연황망이라는 것을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데, 연, 황, 망 이거죠. 이것을 위지류, 이것을 유라고 말하고 했는데, 이 유가 뭐냐 그러면 종유하이 망반입니다. 흐르는 물을 따라 내려가서, 흐르는 물을 따라 내려가서 망반, 돌아오는 것을 잊어먹는 것. 그러니까 뱃놀이를 하면서 배를 타고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걸 잊어먹고 이틀이고 3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에는 며칠을 그러고 다닐 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중국 강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본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잊어먹고 그 놀이에 탐닉하는 것을 유라고 하고, 종류 상이망반을 위지연이요. 이것은 반대로 흐름을 따라서 올라가요. 위로, 상류 쪽으로. 그러면서 돌아오는 것을 잊는 것, 망각하는 것을 위지연, 그걸 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유연이라고 하는 것이 뱃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에 빠져서 자신의 본분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망각하고 거기에 탐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것은 종수무염을 위지황이요 그랬습니다. 짐승을 따라가는데, 요 짐승을 따라간다는 것이 사냥이죠. 사냥, 사슴을 쫓고 멧돼지를 쫓고 호랑이를 쫓고 뭐 이렇게 이제 짐승을 쫓아가는데, 무염. 그럼 이제 얼마 했으면 이제 그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증 내는 게 없는 거예요. 요 염이라는 게 싫어할 염자지만 싫어하다라기보다 실증나다예요. 실증나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냥만 해, 이런 말인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위지황, 그걸 황이라고 하고,
낙주무염을 위지망이니 그랬죠. 이것은 이제 술을 즐겨요. 술을 즐기고 노래를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막 이제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 연회를 즐기는데 그것도 이제 했으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실증내는 게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그렇게 하는 걸 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연황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황망이라는 것은 뭐 이제 뭐 배를 타고 뭐 사냥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거를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저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 본분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망각하고 또 실증내는 법이 없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일체의 그런 행위들을 다 유연황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선왕은 무유연진학과 황망지행 하더시니 유연의 즐거움과 황망의 행위가 이런 행위가 선왕들은 없었다 그겁니다. 선왕들이 길을 나서서 뭐 어디를 더 다니시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것들이 전부 이런 식의 것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군소행야니다. 오직 임금께서만 행하시는 바입니다. 지금 당신 재경공 임금님이 선왕들이 안 하셨던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닦아야 선왕의 관광에 견줄 수 있겠소? 라고 물어봤는데 선왕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랬다고요. 지금 임금님이 그걸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재경공이 그 말을 듣고 아까 재경공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마음 먹고 그 풍경 좋은 산을 찾아가서 관광을 하고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휙 돌고 오려고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재상한테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안자의 이야기는 안평중의 이야기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보통의 임금 같으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신하가 묵살을 하고 반박을 한 거니까 막 기분이 나빠서 저 신하를 어떻게 처단을 하고 싶고 막 벌을 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재경공은 어떻게 했냐? 기뻐했어요. 경공이 열하야. 이 열자가 기뻐할 열자입니다. 기뻐해서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을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 줬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기뻐해서 대개어국하고 출사어 교하야 그랬죠. 나라에다가 제 나라 전체에다가 크게 경계했습니다. 경계한 게 뭐냐? 앞에서 아까 안평중이 뭐라고 그랬냐면 임금님은 자기를 수행한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작 거기 가서 흥청망청 막 먹어치우고 마시고 막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로 그 지역의 그 백성들한테 폐를 끼치지 마라라고 크게 경계를 한 거죠. 임금님이 안 가고 너희들끼리만 가더라도 뭐 일이 있어서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한편 출사어 교하야 그랬죠. 요 교는 이제 뭐냐면 도성 바깥의 들판입니다. 백성들이 농사 짓는 도성 바깥 지역이에요. 그 교에다가 나가서 집을 짓고서 머무르면서 재경공이 왜냐하면 봄에는 백성들이 밭가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걸 보조해주고 가을에는 수확한 걸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조해주고 뭐 그런 얘기를 아까 이제 들었기 때문에 들판으로 나가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어시에 이에 시 흥발하야 비로소 흥발하야 그랬습니다. 흥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곡간을 열고
곳간을 열고 백성들한테다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흥발이에요. 흥발. 일어날 흥, 발할 발. 그래서 부족하고 백성들의 부족한 것을 보조해 주었고, 그러니까 안평중이 했던 얘기들을 다 한 거죠. 지금 옛날에 선왕들이 했다는 것을 자기의 여행 계획만 취소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소태사왈, 이걸 대사라고 읽지 않고 태사라고 읽는데 이 태자처럼 태사라고 읽어요. 이 태사는 뭐냐 그러면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음악을 조정의 여러 그 부서들 중에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뭐 종묘 제례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런 부서의 장관을 태사라고 그래요. 그 태사를 재경공이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위아하야 작 군신 상열지 악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만들라 군신 상열지 악을, 임금과 신하가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라, 작곡을 해라. 군신 상열지악. 군신 상열지악이라는 말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테고 남녀 상열지 뭐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녀 상열. 그 상열이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그 사랑하고 막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상열인데, 임금과 신하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소재의 그런 내용의 음악을 만들라고 명을 하였으니 개 치소 각소 시하라. 치소 요게 보통은 징자로 쓰이고 요게 초자로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치소라고 읽어요. 요 징자가 치자로 읽을 때가 언제냐면 동양 음악의 5개의 음계가 궁상각치우라는 게 있어요. 그 궁상각치우 할 때 치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으로 읽을 때는 치라고 읽고 요 초자는 소라고 읽는데 소라고 하는 이것은 요게 이제 순임금 풍악 이름 소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글자인데 요 소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치소 각소 할 때 요게 궁상각치우 할 때 각자고요. 요 각자는 그래서 각소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맹자와 제선왕이 있었던 이 당시에 제나라의 궁중음악 중에 이름이 치소 각소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음악이 아마 재경공 때부터 만들어져서 전해 내려오는 음악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맹자가 하는 말이 아마 치소 각소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음악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재경공이 태사한테 요걸 만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음악이 요때 만들어진 음악이 그냥 단순히 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축군 하우리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요 축자는 주역의 64개의 궤 중에 주역에 저 축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궤들이 있습니다. 대축궤가 있고 소축궤가 있고 큰 대자 작을 소자를 써서 대축, 소축하는 궤 이름들이 있는데 그때 이 축자가 이 지자의 뜻이에요. 멈추다, 저지하다. 그러니까 축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임금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저지하는 거죠. 임금이 뭘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뭐냐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이 뭘 하려고 하면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축군이에요.
근데 그 축군이 하울이요, 요 우자는 허물 우자입니다. 허물 우. 그러니까 축군 임금을 저지하는 것이 어찌 허물이리요. 신하가 임금이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왜 허물이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임금이 하려고 하면 무조건 예만 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노라고 말을 하는 그 신하가 있다면 그것이 임금이 이제 좀 옹졸한 임금 같으면 무엄하다. 임금이 하려는 거를 반대를 하다니 뭐 이렇게 이제 하겠는데, 요때 만들어진 음악의 그 가사 중에는 임금을 저지하는 것이 어찌 허물이리요라고 하는 가사가 있으니 여기는 이제 맹자의 해석입니다. 축군자는 호군냐니이다. 임금을 저지하는 자는 임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사랑하니까, 임금을 좋아하니까, 임금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금에게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임금을 무시하려고 임금을 하찮게 생각해서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경공의 질문에 안자가 답을 하고 그 안자의 답에 재경공이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때 그 강력한 제나라를 만들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고, 맹자가 이 이야기를 지금 제선왕한테 해주는 것도 뭐냐?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설궁이라고 하얀 눈처럼 하얀 그런 별궁이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별궁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풍광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놓고 그러면서 맹자를 그곳에 초대를 해서 어진 사람도 이런 즐거움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걸 그 자체로 이걸 즐기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과시하듯이 자랑스러워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백성하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그 임금의 행위 안에, 생각 안에 있느냐 하는 이제 그 점을 맹자가 지적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양해왕하 4장의 이야기입니다. 5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